안녕하세요. 저는 이충군 대중미디어문화연구소 대표이자 대중영화 강사 이충군입니다. 제가 오늘 할 강연은 한국 흥행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입니다. 한국 흥행영화 속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는 방법과 자기가 본 영화를 재밌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강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충군 강사입니다. 이 선생, 이 강사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론가 분들이나 교수님들의 강연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강연이니까 한번 40분 동안 편하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플롯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토리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진 게 스토리라면 플롯은 저 같은 작가가 개입을 해요. 아니야, 이렇게 시간 순서하면 재미가 없어. 뭔가 여기에 재미를 줘야 돼. 그래서 재구성한 게 플롯입니다. 영화 보면 시간 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막 넘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게 플롯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선은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여기 오시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영화를 왜 보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기생충이 이번에 황금종려상 받았대. 이거 봐야 되지 않아? 봐야죠. 황금종려상은 칸네에서 등수로 말하면 1등상이죠. 한 획을 걷죠. 그리고 옛날 2003년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 심사위원 대상 등수로 말하면 2등상이죠. 대단한 겁니다. 봐야죠. 우린 영화를 왜 볼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보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 듭니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 듭니다. 이거죠. 영화를 통해서 사회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게 영화의 매력이자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영화를 오늘 저와 함께 보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 다 보셨나요? 6편. 제가 오늘 6편은 다 못 가져오고요. 40분에서 45분,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몇 편만 가져왔는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6편의 영화 중에 공통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천만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천만이 본 영화를 천만 영화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생충 1000만 넘었죠. 물론 너무 가까우니까 빼고 울초의 극한직업 그리고 2003년도의 실미도 2편 포함해서 1000만 영화 총 몇 편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이렇게 지금 세보시는 거죠, 속으로. 18편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코어죠. 2003년부터 기생충 빼고 극한직업까지. 애기들은 극장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좀 제약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극장에 못 가잖아요. 근데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제외하면 1000만이라는 스코어는 어마어마한 스코어입니다. 한국 사람들 영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영화를 좋아할까요? 왜 1000만 영화일까요? 영화하면 어느 나라가 짱이죠? 너무 잘하시네요. 미국이죠. 할리우드가 짱이죠. 그래서 제가 할리우드 역사를 찾아봤어요. 1914년에서 18년, 19년 세계 1차 대전 벌어지죠. 유럽 영화 못 만들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다. 가서 영화 팔자 해서 영화를 상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미국이 20년대 호황이죠. 1920년대 호황이었다가 29년 대공황, 쉽게 말해서 IMF가 터져요. 미국에.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IMF 터지니까 실업자가 막 나오면서 막 폐업하고 막 자살도 하시고 사회가 흉흉해가지고 끔찍해지죠. 미국에서 어땠을까요? 그럼 영화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 내면에 결핍되고 뭔가 열망을 채워줬어요, 영화가. 그래서 어두운 극장에 내려가서 이쁜 배우들, 스타 시스템. 이런 장르 로맨틱이 있었네. 장르 시스템.
시스템을 딱딱 만들어놔요. 그때부터 대중들이 열망하고 결핍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주제로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돈을 버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못 따라가죠.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할리우드 벽이 있죠. 네. 분명 1000만 영화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에 결핍되고 반대로 열망하는 것이 키워드로 숨어 있어요. 그걸 제가 또 18편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한 강연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혹시 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걸 극장에서 다 봤다 이러면 여기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볼까요? 명량 암살. 명량 너무 잘하시죠? 이순신 장군님 얘기죠? 시대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죠. 암살, 독립군 얘기죠. 배경 자체가 일제강점기. 키워드 하나 나왔죠. 일본을 소재로 한 영화구나. 올해 뭐가 나왔죠? 근래 봉오동 전투 대박 쳤죠. 500만 넘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고 한 중박 정도죠. 손익분기점 넘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독립군을 소재로 혹은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영화가 해마다 나와요. 끊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 안에 그게 결핍되고 열망되게 해서 그걸 채워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괴물 부산행, 괴물 우리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죠. 대한민국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어떡하죠? 송강호의 딸을 납치해요. 그래서 송강호 가족이 딸을 구하기 위해 괴물과 싸우다가 결국 딸이 죽어버려요. 아빠 딸, 근데 딸이 죽어버려요. 부산행, 대한민국에 좀비가 나타나요. 괴물과 좀비? 비슷하죠. 좀비가 나타나는데 어떡하죠? 공유가 그래서 딸을 거기도 아빠 딸이네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좀비와 싸우다 결국 물려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기차에서 자살. 딸 아빠. 근데 가족이 이별, 해체. 키워드 또 나왔죠. 또 볼까요? 유일한 사극 영화, 천만 영화 2편. 왕의 남자,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의 이준기하고 감우성 기억나시나요? 직업이 뭐였죠? 광대, 광해. 임금 이병헌이 독살의 위험을 받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데리고 와 했더니 데리고 온 사람 직업이 뭐였죠? 직업, 광대. 똑같이 우연일치 똑같이 직업이 광대네요. 그렇다면 두 영화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왕을 깨우치는 건 누구였죠? 공부 많이 한 신한 학자가 아니라 광대였죠. 광대들이 계속 타면서 얘기하잖아요. 왕 욕하고. 광해도 신하들이 너무 정책을 못하니까 가장 미천한 계급이 광대잖아요. 뭐라고 막 신한테 뭐라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백성을 위한 나라냐고. 반복된 키워드 계속 보이시죠? 그걸 제가 가져온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그리고 변호인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영화 TV 프로그램 보면 영화는 좋다,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거 보시면 영화 대 영화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좀 친절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장르 보세요. 한국 분들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죠? 아침부터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토일 드라마, 종편, 케이블, OCN, TVN 틀면 드라마. 천국이죠. 천만 영화 기생충 포함 19편 드라마가 베이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생충도 드라마잖아요. 가족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범죄, 휴먼, 액션, 전쟁 들어갑니다. 개봉일 보세요. 딱 10년 차이 나시죠? 키워드 하나 나왔어요. 한국 사회에서 10년이 지나도, 아니 20-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 시간, 국가, 등급 보세요. 천만 영화 19편 중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없습니다. 내부자들, 감독판 포함해서 900만 좀 넘었습니다. 또 99년 친구 기억나시나요? 곽경태 감독님 80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이 두 영화의 키워드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잠깐만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 강연인데 영화를 조금 안 보면 섭섭하니까 한 3분 정도만. 여기서 태극기 휘날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서 볼 포인트는 뭐냐면 장동건의 행동학 그리고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영화 초반부고요. 영화가 시작해서 화목하게 가족을 이루다가 6.25가 터지자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동생이 군인들한테 끌려가니까 원빈 동생이 장동건이 동생을 구하러 가다가 결국 같이 군대에 가게 되고 가족이 이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장동건의 대사와 행동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그 이은주 씨 약혼녀이자 와이프잖아요. 그 장동건한테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보통 얼굴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 어디 넘어져 다쳤어. 혹은 누가 때렸어. 라고 하는데 지금 장동건 대사 어떻게 쳤죠? 없냐고 애들 잘 챙기고 있어. 질문의 정답인가요? 노답이죠. 장동건 기차에서 내 엄니는 누가 모시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죠. 동생 빼내려고. 이게 형이자 아들로서의 행동과 대사인가요? 아니죠. 전쟁의 6.25가 터지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의 노릇을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10년 후에 개봉한 국제시장에서 똑같이 영화 초반부고 똑같이 6.25가 터지고 똑같이 가족이 이별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공간만 기차에서 배로 바뀝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어린 황정민과 아버지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황정민과 아버지의 대사 들어보셨어요? 내 없으면 장남이 너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황정민이 영화 내내 가족 부양하려고 독일 가서 돈 벌어 와서 돈 갖다 주고 동생 시집 보내려고 베트남 가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오고 평생 책임감과 희생으로 가족을 부양하죠. 장동건과 황정민은 아들이자 형이자 오빠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이별했죠. 지금 영화상에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가족이 만나는지 태극기 휘날리면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서 그렇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장동건이 싸우다 여기서 또 싸우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차에서 마음 아프게 이별했는데 만나서 어떻게 됐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가족이 이별, 해체된 거죠. 그렇다면 10년 후에 개봉한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남과 북이 친해지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죠? 친해졌다 하면 딱 시작하는 게 이산가족이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이산가족을 그대로 재현했죠.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 행사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황정민도 어린 동생 찾아야죠. 그 장면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동생을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얼굴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말도 안 통해. 근데 미국에 살아. 문화도 미국 문화야. 30년 만에 만났어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가족을 만들어 가야겠죠. 두 영화의 공통점 느끼셨어요? 한국 영화, 천만 영화, 전쟁 영화에서 전쟁의 비극은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분단 국가죠. 저희는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죠 아직. 그래서 1984년에 배창호 감독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이산가족 소재로 83년에 KBS 행사 있은 다음부터 영화가 개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6년에 임권택 감독이 길소뜸 대중과 소통에 성공했죠. 그 시대의 정서를 분위기를 반영했죠. 근래에 간첩 영화 많이 나왔다가 요즘 안 나오죠. 요즘 뭐 나왔죠? 공작, 공조, 강철비 셋 다 남과 북이 함께 뭘 하는 이야기예요.
성공했습니다. 3편 다. 뭔가 시대 흐름과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두 영화의 키워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전쟁의 역사. 그 안에 가족은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내가 왜 전쟁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국제시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족 장기자랑 중에 손녀가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들한테 다 혼났죠. 뭐 와이프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친구한테 혼나서 무한을 쓱 들어가죠.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가르친 거죠. 저도 이맘때 어릴 때 이렇게 이맘때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이제 친누나랑 놀잖아요. 친누나랑 한 번 계셨는데 이제 뭐 술래잡기, 뭐 얼음땡, 다방구, 뭐 공기놀이 이런 거 하는데 고무줄 놀이도 이제 여성분들은 어린 여성분들은 하잖아요. 저도 이제 누나랑 같이 놀다 보니까 고무줄을 했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나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노래를 불렀네? 라고. 저희 누나가 저보다 더 윗사람이니까 기억이 선명하겠죠. 너 어떻게 그거 기억하냐? 나 기억나는데? 국제시장의 소녀처럼 나도 학습됐구나. 여름 방학 때보다 전라도 뭐 지방에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살고 왔어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또 하필 6.25 때 경찰이셨어요. 저 외할머니는 야 가다가 낮에는 국군한테 검문받고 밤에는 북한한테 검문받고 나 죽기 살기로 했어. 그런 얘기를 인공이란 단어가 그래서 전 익숙해요. 학습됐구나 나도. 그리고 저 교련 세대입니다. 학교에서 총검술하고 제식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기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죠? 또 군대에서 교육받잖아요. 방공교육. 뉴스 틀면 남북 얘기, 북 얘기, 김정은 씨 얘기 안 나온 날이 없죠. 저희는 아직 전쟁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영화가 대중과 소통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장르 보세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10년, 20년, 3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가까운 근래의 어떤 특정한 한국의 어떤 사건 그리고 부각됐던 인물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영화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국가, 등급 보세요. 천만영화 19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없습니다. 즉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래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부각된 인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두 영화의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두 영화의 키워드는 감독이 나는 한 컷이란 건 뭐냐면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의 이미지. 나는 한 컷으로 표현할래 라고 딱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실 건 뭐냐면 베테랑인데 정홍인이 트럭 운전사, 일용직 트럭 운전사인데 이제 420만 원을 월급 못 받았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니까 유아인이 재벌이잖아요. 딱 가다가 쟤 뭐야? 왜 시위해? 불러와봐. 그래서 불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420만 원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편 거야? 유아인 화 났어요. 그래서 소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베테랑은 또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컷 1.5초가 나왔습니다. 1.5초가 나왔거든요. 제 힌트는 아예 클로즈업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계속 클로즈업 들어갔죠. 클로즈업 이렇게 잡는 게 클로즈업이거든요. 이거 보셨나요? 1.5초 나온 컷. 왜 감독이 류승환 감독님께서 이렇게 잡았을까요? 현실에서 이 정도 맞았으면 거의 기절이죠. 넉다운이죠. 그런데 결정타 딱 맞고 어떻게 하죠? 무릎 딱 꿇으죠. 감독이 디렉팅 들어간 거죠. 배우님 결정타 맞을 때 이렇게 무릎을 이 각도로 끌어주세요. 딱 꿇었죠. 각도 꿇었죠. 그랬더니 유아인이 어떻게 했죠? 아이 딱 잡고 있다가 딱 쓰다듬죠. 이게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어디로 가죠? 지갑.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딱
웃고 있죠. 딱 돈 딱딱 주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재벌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독은 좋아하는 걸 가운데 놔요. 가운데 누가 있죠? 아들. 아들은 가족이죠. 정인이 이렇게 맞았던 건 420만 원 받아서 내 아들,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에서 똑같은 구도가 나타나요. 국밥집에 이제 단골로 가잖아요. 송강호가. 근데 그 아들이 한 달 동안 실종됐는데 교도소에 있대요. 그러면 아줌마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아,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컷 알려드렸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컷 찾아보셨죠? 어떻게 딱 아시겠죠? 느낌 팍 오시죠? 재판장에서 가장 권력자는 누구죠? 판사님이시죠. 판사님은 원칙과 공정해야 될 분이시죠. 근데 대사 들어보셨어요? 해동 것을 스카우트 들어왔다며. 그때 송강호 표정 나왔죠. 어떻게 알았지? 뭐야? 이랬는데 빨갱이들 뭐하러 변호해? 재판 끝났네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땅땅 빨갱이 끝. 그런 다음에 누구 친척 있어? 얘기해. 원칙과 공정해야 될 분의 입에서 나올 대사는 아니죠. 근데 감독은 보여주고 싶은 걸 가운데 놓는다. 가운데 혹시 이렇게 희미하게 한 분 계시죠? 제 의도가 아니라 그 감독님의 의도, 제가 분석을 한 거라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분 계시죠? 1980년대는 원칙과 공정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였구나 한 거를 이 한 컷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중영화 관람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술영화 작가주영화는 이런 컷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한 영화 틀어놓고 한 서너 시간 분석을 하면 되는데 대중영화는 이렇게 관람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테랑과 변호인의 키워드는 권력과 가족. 가족은 어떻게 되죠? 두 영화 다? 국밥집 가족은 어떻게 되죠? 정치 권력이 억눌러서 누명 쓰고, 그리고 정홍인 가족은 결국 정홍이 저렇게 맞고 죽어버려요. 가족은 비극입니다. 재벌 권력과 검찰 권력. 그리고 송강호가 좋은 대학 출신이었으면은 이렇게 다 선배들이라 맨땅에 헤딩 못하죠. 세금 전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 된 얘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네. 그리고 저 같은 소시민. 네. 그래서 컷을 통한 키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편의 영화를 봤는데요. 이 4편의 영화를 주인공 입장에서 그렇고 관객이 느끼는 어떤 공통된 감정의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드릴게요. 방금 보셨죠? 전쟁이 터졌는데 가족이 이별했어. 근데 만나자마자 와이프가 죽어버려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국제시장, 가족이 이별했어.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얼굴도 몰라. 미국에 살아.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베테랑, 저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 일용직 420만 원 유아인 술값도 안 되는, 재벌 술값도 안 되는데 죽여버려요. 그래서 광수대 1기 형사가 재벌 잡는 얘기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변호인, 저렇게 순박한 국밥집 가족을 정치 권력이 억눌러서 누명 씌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늘 못 봤지만 괴물 부산에 아까 말씀드렸죠. 괴물이 나타나는데 가족을 납치해요. 딸이 죽어버려요. 부산행, 좀비가 나타나요. 저 딸 안고 도망가다가 좀비에 물려요. 공유가 자살해버려요. 두 영화 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거죠.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이 6편 영화를 보면 어떤 감정이죠? 한이죠. 한이 너무 많아요. 7번방의 선물 천만 영화 코미디 드라마죠. 마지막 클라이막스 기억나시나요? 유승용이 사형장에 끌려가요. 딸과 펑펑 울잖아요. 한국은 코미디도 슬퍼요. 그래서 할리우드 코미디가 잘 안 돼요. 너무 재밌어. 재밌으면 안 돼. 슬퍼야 돼요. 코미디도 슬퍼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와 사람을 느껴지거든요. 좀 한이 너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나요? 장기자랑 끝나고 이제 혼나가지고 황정민이 혼나 들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볼까요?
방금 보셨나요? 카메라가 창문에서 빠지면서 천천히 슬로우로 가다가 갑자기 훅 가죠. 왜 갑자기 슬로우로 갔을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감독이 뭘 또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제가 한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정민의 한은 뭐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살았잖아요. 베트남 가고 독일 가고. 근데 혼나서 누구한테 위로받죠? 돌아가신 아버지. 옷 부여잡고 펑펑 울죠. 너무나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토닥토닥 해주죠. 아버지만 알죠. 웃고 있고 울고 있고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이 두꺼운 벽 보이시나요? 상반된 감정이잖아요. 감독이 의도한 게 이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소통과 공감과 이해가 되질 않고 있구나. 힘든 걸 힘들다고 표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고 얘기하고 가족들도 알려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한번 내가 과연 가족과 친구와 회사분들과 지인분들과 소통과 공감과 이해를 잘 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게 영화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많이 보십시오. 네,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